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별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의 가능성으로 일부 주요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고, 대체적으로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기 전에요. 일단 전국 수도권 5대광역시 기타 지방의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11%를 기록하고 있고, 3년 전이죠. 2016년도 주간 평균 상승률이 0.08%인데 이보다는 소폭 높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를 살펴보게 되면 대전이나 대구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부산이라든가 울산, 광주는 하락 기조로 좀 돌아섰다. 이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그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강원도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경남, 충남의 흐름 역시 마찬가지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이나 울산, 충북, 경북, 부산도 마찬가지로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의 구별 아파트 주간 변동률 상승 지역을 한번 그러니까 좀 많이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강남, 마포, 성북, 양천구, 영등포구, 중랑구 순으로 그 강남 상구 및 일부 지역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북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그 강남권 매매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동북선, 경전철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매수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교통 및 학군 선호도가 높은 기름 뉴타운 단지들을 중심으로, 또는 이제 그 주변에 종암동이라고 있죠. 극동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동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광진구 구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이동 같은 경우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과 구이동 일대의 개발 기대감,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급매물이 수준이 됐고, 그로 인한 상승률을 갖고 있는 지역이 광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구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일단 마포 같은 경우에는 그 아현동과 공덕동, 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매수세도 있고 거래가 일부 된 지역이 바로 마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거래가 좀 주춤했었지만, 일단 공덕동과 아현동 신축 위주의 아파트들이 좀 거래도 됐고 상승을 했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은 게 마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신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거래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강북권에서 이제 자사고가 폐지,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이 광화문 일대에 나와서 뭔가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고 폐지와 여름방학 학군 수요로 인한 그 대치동을 비롯한 학군 우수 지역 단지들이 매매가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강남구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또,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재건축 단지가 또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고, 좀 가격이 호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강남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장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양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예정 단지, 목동, 신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큰 폭으로 증가했었지만, 출회됐던 급매물이 소진되고, 그로 인한 호가가 좀 올라갔던 게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달 여름방학, 학군 프리미엄이 있는 곳이 바로 양천구 목동이죠.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입주 수요층 문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단지 내 평형, 목동에서 목동으로 평형 이동 갈아타기 수요도 있는 게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재건축 단지 등 매수세가 조금 감소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천구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동에 조금 뭔가 흐름이 줄기차게 조금 뭔가 그 흐름이 좋다가,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좀 매수세가 좀 더디고, 그리고 이제 중대형 평수도 뭔가 거래가 좀 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지역이 또 양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방송에서 보게 되면 양천구에 이제 목동 재건축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양천구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예, 아직 시간은 많이 걸릴 것으로 소요가 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이 규제가 이제 9월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양천구라든가 강남구 일대에 재건축이 좀 연한이 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자, 가격 하락이 얼마만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유의 깊게 좀 관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천구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최근 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 입주 신규 아파트 인근 위주의, 자, 구축 아파트들이, 조금 구축 주택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관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서구의 이제 매매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저가 매물을 찾는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자, 뭔가 거래되고는 있지만 좀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강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곡단지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로 인해, 자, 매매보다는 이제 전세 시장을 찾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 강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 일단 전세 가격이, 지금 전세 물량이 조금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그 매매가는 반대로 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강서구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기도 지역, 매매 상승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래도 1급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과천, 예, 과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자, 부천도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기도 좋은 곳이 부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또 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는, 자, 브랜드 가치가 나날로 좋아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광명인데, 일단 신안산선 등, 자, 월급판교선, 자, 이러한 교통, 철도 노선이 들어오는 기대감 때문에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게 광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 그 경기 지역에서 상위 지역은 과천, 부천, 구리, 광명입니다. 시장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동두천, 자, 지금 상황은 저소득층의 저금리 주택 임대와 1가구 2주택 세금 혜택이 강화되고, 자, 수요층의 구매 의향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 이제 동두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인근에 양주, 자, 아래쪽에 이제 양주가 있죠. 그래서 양주 신도시로 수요층 일부가 그 분산되면서 매물 적재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 자, 동두천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이제 주택가격 하락이라든가 좀 상황이 안 좋은 곳이 동두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산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자, 동탄 이신도시도 있고요. 자,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과 교통 여건, 자, 인프라가 확충되고 신규 공급이 증가하면서 오산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이 상당량으로 이어지고 있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다 상태인 지역이 이제 오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변 일대도 공급이 과다 상태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매매가 지속적으로 약세 시장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오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남쪽으로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오산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 평택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규모 입주 물량으로 새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면서요, 자, 입주 물량이 소진되지 않고 적체되고 있고 누적되고 있는 지역이 평택인데요. 일단 올해도 16,708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자, 신축이든, 자, 구축이든 단지들이 동반 하락하고 장기화가 좀 지속될 것 같은 분위기가 바로 평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고덕신도시에도 들어가고, 또 이제 협력업체들도 들어갈 텐데, 자, 주한미군 그 기지도, 자, 평택으로 이전했죠. 그래서 이제 이전 등으로 기대했던 유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상보다 좀 낮아서 그러니까 수요 공급 불균형이, 자, 심화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평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와 일단 서울 지역의 주요 지역, 예,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전세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대문구, 예, 항상 관심들이 많으시죠? 자, 매매 수요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그 지역의 전세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여름 비수기 시작으로 전세 거래는 많지 않지만 휘경 SK뷰가 입주 마무리 단계로, 자, 그 접어들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전세가가 상승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 자, 회기동, 휘경동 일대 역세권 단지들, 자, 중소형 평형 전세가가 소폭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는 게 동대문구 전세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면 서초구가 있죠.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잠원동,
한신 13차 7월 말부터 자, 한신 아파트 그 13차가 7월 말부터 자, 10월 말까지 2주 예정으로 2주 수요가 인근 전세 매물로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수요 외에 전세 찾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요. 자, 여름 비수기도 시작되어서 가격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게 서초구의 전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구 요즘에 핫한 시장이고 자, 입주 물량 때문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레미안, 명일역, 솔뱅류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덕그라시움 등 자, 1900세대, 4932세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고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입주 물량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그 주변에 이제 하남시 있죠. 자, 하남시도 그 경기도권에서는 신규 입주 물량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이 자, 지속될 것 같고 좀 상황에 따라서는 좀 낙폭이 깊어질 수도 있는 게 이제 하남시의 전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지역과 경기 이제 동부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과천과 분당, 화성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는 없는 상태고요. 기존 단지에서도 세입자가 움직이려 하지 않아 전세 물량이 자, 수요 대비 부족한 편이 바로 과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인근 지역 입주 물량 영향으로 소폭 가격 하락 조정받았던 레미안 슈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미안 슈르가 적체되었던 전세 물량 소진으로 가격 회복되면서 전세가가 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게 과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의 이제 대표적인 그 분당구죠. 자, 분당구는 강남시장과 이제 동일하게 움직이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게, 자,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분당구는 서울, 강남 상승 분위기의 분당, 자, 급매물 위주로 매매 시장이 움직이자 전세 시장도 급전세 물량이 소진되면서 가격 회복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구 같은 경우에도 학군 선호도가 높은, 자, 백현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여름방학 학군 수요로 전세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신혼 및 젊은층 수요가 그 수요 문의가 꾸준한 그 야탐역 자, 역세권 노후 아파트 단지들도 전세가가 소폭 상승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당구와 지금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분당구 전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화성시라고 있죠. 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화성 그린시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화성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도 화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화성은 신규 입주 물량 등으로 그 전세 공급 물량이 많지만 수요가 없어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있고, 자,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산척동, 오산동, 영천동 등에서 여전히 신규 입주 물량이 집중되어 있어서 봉다부비나 그 외 지역도 자, 신규 공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동이든 서쪽이든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화성시고, 자, 뭔가 수요층이 이제 받아주는 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 시장도 그렇고, 자, 전세 시장도 지금 집이 남아들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떨어지고 있고 조금 골이 깊어지고 있는 지역이 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 물량 폭탄이 그 영향으로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신규 입주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하락세가 지속될 분위기를 자, 갖고 있을 만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성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도권 지역의 이제 매매 시장, 그 다음에 전세 시장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마이크가 지금 안 갖고 와가지고 그 웹캠이 있는 마이크를 쓰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좀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부동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